자, 문학 2회. 자, 첫 번째 작품. 나희덕의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이래 돼 있죠. 교재 14쪽입니다. 맞죠? 했습니까? 그럼 어디 해야 되는데? 나학을 했나? 그 다음에 오해수 구했어요? 안 했습니까? 하면 되죠. 아닌 줄 알았습니다. 자, 오해수 9번 제시문 가겠습니다. 뭐예요, 제목이? 3대네요, 3대. 유명한 소설이죠. 무슨 소설이죠? 가족사 소설이라고 합니다. 가족사 소설. 3대. 자, 6번 문제 갑니다. 6번 문제. 3대 동그라미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3대죠, 3대. 그지?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아들. 요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조의관이 나오고요. 조상훈이 나오고요. 조덕기가 나오죠. 제가 애들한테 항상 하는 이 농담조로 하는 얘기입니다. 이 중에서 너희들 기본적으로 덕을 갖춘 애가 누굴까? 덕기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의관도 이제 옷 의자에 그 다음에 이제 갑관자거든요. 어디 나갈 때 의관을 갖추고 이런 말이 있거든요. 좀 보수적이고 고리타분하게 보이잖아. 그래, 이름에서, 이름 이것도 전부 다 가짜 이름 아닙니까? 그죠? 그래, 이름을 장명하는 데 있어서도 성격이 드러나게 해놨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가족사 소설이라고, 요거하고 보통 우리가 많이 대응되는 게, 얘 나오는 소설 뭐예요? 그래, 이거하고 서로 많이 비교합니다. 태평천하라는 소설. 누구 작품이죠? 최만식 작품인데요. 자, 오늘 여기까지는 수업하지 않고 그냥 3대만 가지고 그냥 봅시다. 3대 동그라미 했죠? 조의관, 조상훈, 조덕기를 둘러싼 갈등의 핵심에는 바로 자, 세모칩니다. 재화. 돈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는 얘기죠. 중요합니다. 3대에서 사건 전개의 매개항은 뭐가 되고요? 재화가 되고요. 심청전에서 사건 전개의 매개항은 뭐가 됩니까? 공양미 300석이 되죠. 자, 재화인데 북권을 획득하지 못한 조상훈은 아버지의 권력. 자, 그러니까 이 조상훈은 아버지 되기에 실패하고 가족의 틈새에서 어정쩡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리고 조덕기는 이러한 아버지로의 권위 획득에 실패한 조상훈의 북권을 자연스럽게 배제하는 조부의 뜻에 순응하게 된다. 하지만 조덕기는 맹목적으로 재화를 중시하는 조의관의 가치관을 승계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러한 주체적 태도는 조덕기에 대한 얘기하고 있죠. 자, 그냥 됐습니다. 오른쪽에 7번 문제는 작품 읽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되죠. 맞죠? 작품 읽는데 도움이 될 만한 보기를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조상훈은 별거 아니죠. 사람이. 아버지인데도 북권이 없는 사람이고 조덕기는 뭔가 좀 똑똑한 주체적 인물이라는 얘기죠. 자, 이 정도 읽고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문단 가요. 부친 동그라미. 소설 읽을 때 항상 주어에 해당하는 인물은 동그라미 치라고 했어요. 부친은 사랑해서 밥상을 받고 앉았다. 오늘 못 떠나겠구나. 네. 덕기 동그라미. 할아버지와 아버지께서만 걸으시지 않았다며 믿을 거라. 이까지 하고 난 뒤에 이런 말을 하고 싶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이랬죠. 소설 시점 뭐죠?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덕기에 뭘 보고 있습니까? 내면을 보고 있었죠. 맞지? 자, 그 다음에 할아버지와 아버지께서만 걸으시지 않으셨다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는 겁니까? 갈등 관계에 있다는 얘기죠. 맞죠? 자, 할아버지는 아버지의 북권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맞죠? 자, 그래서 그러지 않으셨다면
저야 가도 좋겠지만요. 집안 사정이 지금 아주 뒤숭숭하다는 얘기겠죠. 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질 않았다. 이번 봄이 졸업 아니냐? 그래, 어디를 들어갈 테냐라고 아버지가 물었죠. 아버지 이름은 우리 압니다. 조상훈이죠, 지금요. 한데 부친이 아들 공부에 대해 묻는 것은 처음이란 얘기죠. 관심 없었단 얘기죠. 절대 방임주의, 절대 자유주의라 할지 덕기가 혼자 꽁꽁 혼자 생각하고 결정을 하여 조부에게 말하면 이 양반은 신지식이 어두워 그런지 학비만 내어줄 뿐이요. 부친에게 허락을 구하면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다라고 서술자가 설명해주고 있죠. 누구 작품이다 방금? 염상섭이죠. 저는 염상섭 소설이든 뭐든 간에 웬만한 유명한 작가들 있죠. 이거 잘 들어봐라. 작품을 딱 보면 작가 이름 보지 않고도 이거 이 사람 작품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작가의 뭐 때문이죠? 문체라는 게 있어요. 방금 이 기억 부분은요. 염상섭의 대표적 문체입니다. 얘는 문장이 길어요? 짧아요? 길죠? 염상섭 특징 만연체. 염상섭 특징 한번 불러보면요. 염상섭은 상당히 글이 깁니다. 30년대 서울 도시, 서울입니다. 여기서 서울의 중산층 언어를 구사하는데요. 30년대 도시 서울 중산층 언어를 구사하고 문장이 아주 깁니다. 그 다음에 글이 상당히 난해하고 복잡합니다. 그 염상섭 문장은 짜증나요. 지루합니다. 좀. 어쨌거나 글 읽었더니 염상섭 문체예요. 아버지는 절대 방임주의 그냥 내버려 둔다는 얘기죠. 맞지? 했더니 할아버지는 어떤 존재란 얘기입니까? 신지식이 어두워서 할아버지는 그냥 돈 창고란 얘기죠. 그냥 돈만 준다는 얘기고 아버지는 뭐다 그냥 고개만 그냥 끄덕일 뿐 내한테 절대 간섭 안 했다는 얘기죠. 지금요. 그래서 절대 방임주의, 절대 자유주의가 되었다는 얘기죠. 나쁘게 얘기하면 무슨 주의고? 나쁘게 얘기하면 절대 방임주의고 좋게 얘기하면 절대 자유주의겠죠. 그것으로 보면 덕기가 이만치나 되어간 것은 나름대로 잘 컸다는 얘기죠. 이렇게 마음대로 키웠는데 지가 못생기지 않고 재주도 있거니와 철도 일찍 들어 그렇다고 할 것이다 라고 서술자가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예, 저요 경도 제대에 들어갈까 하는데 뭐에 대한 얘기구나. 졸업을 했으니까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했으니까 이제 진로에 대한 상급 학교 진로에 대한 의논이죠. 했더니 아들은 어디를 간다? 경도를 간다죠. 경도는 일본의 교토를 얘기합니다. 그럴 게 뭐 있니? 경성제대로 오면 이랬죠. 로 미뤄봐서 경성제대는 어디 있는 거야? 오면 하니까. 이건 한국에 있는 거죠? 서울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일본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했더니 그럴 게 뭐 있냐? 서울에 오라 이거죠. 그랬을 때 입학에 경쟁이 심한 것도 아니고 또 집안 형편으로도 좋지 않으냐 이랬죠. 돈도 많이 안 들겠네요. 그죠? 솔직히 유학비보다는 싸겠죠. 글쎄 옳시다. 그래도 좋겠지요. 덕기는 아무쪼록 서울로부터 떨어져 있고 싶었으나 경성으로 오게 되면 와도 그리 싫을 건 없었다. 별지는 아무런 생각이 없죠. 그런데 아버지는 뭘 원합니까? 서울에 있기를 원하죠. 돈 쥐고 있는 열쇠가 지 곁에 있기를 원하겠지. 읽어봅시다. 이유가 뭔지.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집안 형편에도 좋고 부친은 말끝을 아물리지 않았다. 자, 요거 밑줄 꺼볼까. 실상은 내게도 좋겠다라는 말을 하려다 만 것이었다 해서 서술자가 개입해가지고 상황을 설명해주죠. 따라서 이 아버지의 이 말은 다른 꿍꿍이가 있다는 얘기죠.
겉으로는 뭐 한 듯 하지만 듣기를 위한 척 한 말이었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입속을 차리는 거란 얘기죠. 그 다음 봅니다. 상훈 동그라미. 상훈의 생각을 하면 이제 누구의 마음속에 들어갔습니까? 아버지 마음속에 들어갔죠? 전형적인 전지적 작가다. 자, 부친이 누굽니까? 이제 할아버지죠. 조의관입니다. 할아버지가 이대로 나가다가는 어떠한 법률상 수단으로든지 자기를 쏙 빼놓고 자기를 왕따시키고 내한테 재산을 안 주고 맞지? 한 대 걸러서 손자한테 바로 틱통으로 이 아들에게 뭘 세모 상속 아까 했죠. 여기 바로 재산관계라고 상속시킬지 모르겠고 또 게다가 수원집의 농락이 있으니까 하니까 수원집은 집이 아니죠. 농락을 부리는 사람이란 얘기 아닙니까? 수원에서 온 사람이란 얘기죠. 조의관의 첩이겠죠. 수원집의 농락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뒷일이 안심이 안 된다 이거죠. 자, 얘는 지금 지 고민을 얘기하죠. 가만히 있다가는 아들한테 재산이 넘어가겠다. 둘째, 누구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 수원집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죠. 야, 그렇다고 요 사이의 누구누구의 집처럼 부자가 법정에서 날뛰는 그런 추태는 자기 체면상으로 못할 일이고 당시 이 시대에 뭐가 많다는 얘기입니까? 이처럼 재산권 다툼으로 법정에까지 분란이 많았다는 얘기죠. 됐나? 그 밑에 후손들이 그러니까 자기 체면으로 못한다는 얘기죠. 더구나 인마 직업이 나오죠. 얘는 뭐 하는 사람이고? 종교가죠. 얘는 개신교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종교를 믿는 사람으로서 처지로서 재산 문제로 마구 나설 형편은 못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덕기를 꼭 붙들어 앉혀서 맞지? 서울대학교를 가게 하는 이유입니다. 앉혀서 수원집이나 기타 일가 친척들 있죠? 그런 간섭이나 농간을 막게 하고 얘가 우리 집안의 장손이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덕기를 자기 손에 쥐고 조정해 나가는 것이 제일 상책이라고 생각한 것이요. 또 그러자면 참네 언제 맞히노 이 양반. 아무리 부자간이라 하더라도 지금까지와의 태도를 고쳐서 얘의 뭘 맞추고 비를 맞추고 살살 달래죠. 그래서 물어본 거지 벗어져 나가지 않게 해야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해가지고 상훈의 생각을 얘기했죠. 이렇게 되고 보니 부자간에도 서로 이용하고 서로 이해타산으로 살아나가는 것쯤 된다. 그 돈도 아직 생긴 돈은 아니나 하여간 돈 앞에서는 아들한테도 머리를 숙이게 되는 것이다 해서 상훈의 속셈을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내면을 얘기했죠. 그 다음 갑니다. 계속 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슨 과를 지망하려고? 법과를 가려고요. 덕기 동그라미. 법과 중에서도 형법에 주력을 써서 장래에는 뭐가 되려고 한다? 변호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죠. 지금 일제시대입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자 요거 밑줄 거 봐라. 조선 형편으로는 그것이 자기 사업으로 알맞을 것 같았다. 직업을 선택하는 것을 개인적인 적성을 따지고 있나 아니면 조선이라는 사회를 보고 있나. 조선이라는 사회를 고려해가지고 하고 있는 나름대로 사회에 대한 고민이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맞지? 자, 써라. 조선 사회에 대한 고민이 많은 모습이야. 했더니 갑자기 누가 나와? 병화가 나오죠. 괄호 치세요. 이제 병화에게 언젠가 그런 말을 하니까 괄호 열어라. 이거는 이제 현재 장면이 아니고 과거 장면이지. 과거 장면 삽입니다. A까지 괄호 닫으세요. A까지 괄호 닫았습니까? 자, 병화하고의 대화입니다. 그런 말, 무슨 말? 어디 가겠다? 법과 가겠다. 맞죠?
그래서 변호사 되겠다라고 했지. 응. 자네는, 자, 봐봐라. 병화라는 인물이 나와요. 병화 성격 보자. 자네는 전선의 후보에 있어서 적십자기 뒤에 숨어 있겠다는 말일세 그려. 하고 나를 뭐 했다? 비웃었죠. 자, 다시 한번 읽어봐라. 어디의 후보에 있겠다? 전쟁통에 앞에서나 뒤에 서겠나? 후방부에 있겠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총알 안 맞아도 되죠. 그러면서 어디? 적십자 뒤에 지는 뭐 하겠다? 숨어 있겠다죠. 즉, 덕기가 변호사가 되겠다는 행위를 병화는 이렇게 이 개인적 안전만 도모하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랬다면 병화는 어떤 인물이냐? 좀 더 적극적인 투쟁형이란 걸 알 수 있죠. 됐습니까? 계속 갑니다. 자, 그래서 군의관이 되겠다는 말인가? 병화는 이런 소리도 하였다. 덕기가 군의 총감이 아니라 간호졸개가 되겠다라는 이렇게 댓글이 하니까 간디도 변호사 출신이었다 하고 짓궂게 논리였다 이거지. 어쨌든 덕기는 자 무산운동, 네모치락. 당시 젊은이들은 전부 다 무슨 운동에 빠져 있었다? 무산운동, 프롤레타리아 운동입니다. 사회주의 운동이죠.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1925년도에 우리나라에 조선공산당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1925년도에 1930년대는 이제 일제히 총칼이 씹어를 때 아닙니까? 그럴 때 이 조선단체,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단체들이 이제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 거지. 공산주의들의 목표는 누구를 처단하는 거가? 자본가들이죠. 우리나라 조선에서의 자본가들은 다 누구? 일본 사람들이었죠. 공장을 짓고 착취한 사람들. 따라서 일본인을 타도하는 것이 즉 공산당의 목적이죠. 하다 보니까 공산당의 목적은 자본가를 처단하는 것인데 자본가는 일본이었고 일본인을 처단한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운동이다? 독립운동이 되었기 때문에 당시 30년대 많은 젊은이들이 이러한 공산주의 운동에 혹했던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당시 시대상이. 그래서 이때 유행처럼 사회주의 운동을 하지 않으면 전부 다 이상한 놈으로 낙인 찍힐 때입니다. 이때가. 무슨 측에서는 지식인 측에서는. 자, 그래서 당시 공산주의 운동은 공산주의 운동이 아니고 그냥 독립운동으로 생각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덕기라는 친구도 야, 이 식민지 시대에 변호사라도 하면은 안 되겠나. 불쌍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변호로 대주고 그렇게 했더니 병화는 이는 뒤에 숨는 거다 이거죠. 뭐 해라 그냥 공산주의 운동해라 이거죠. 덕기는 무산운동에 대해 무관심으로 냉담하게 방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제1선에 나서서 싸울 형편도 아니고 성격도 아니고 처지도 아니니까. 무슨 처지가 아니죠? 이 집안은 무슨 집안이고 무산자 집안이가 유산자 집안이가 즉 프롤레타리아 집안이가 부르주아 집안이가 돈 있는 집안이죠. 돈 있는 집안은 유산가라 했다. 유산가. 무산은 돈이 없다, 재산이 없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처지가 부르주아라는 얘기죠. 차라리 일간호쫄격으로 변호사나 되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 덮어놓고 크게 되겠다는 공상도 가지고 있지 않으나 책상 물림의 뒷방 서방님으로 일생을 마치기도 싫었다. 제 분수대로 무엇나 하고 싶, 요거 밑줄 꺼야 되죠. 제 분수대로 무엇나 하고 싶지만. 그러니까 덕기는 작게나마 조국을 위해 봉사하는 길을 찾겠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집안 형편도 있지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사회주의 운동의 전면으로 뛰어들지를 못하고 이것이 아마 자기 집안 처지나 자기 성격으로 맞다라고 생각하는 덕기였습니다. 그 다음 갑니다. 이제 아버지가 또 얘기하죠. 법과보다는 경제과나 상과면 어떤다면서 돈 벌러 가라는 얘기죠. 했더니 경제과는 좋지만 상과는 싫어야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경제과하고 경영과하고 차이가 뭐예요? 경제에는 동그라미가 하나 있죠.
경영에는 동그라미가 하나가, 두 개가, 세 개가. 세 개죠? 아이들한테 나는 설명이랍니다. 경제는 동그라미 하나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고, 경영은 동그라미 하나를 동그라미 두 개로 만드는 학문입니다. 쉽습니까? 경영과는 가면 그렇다 뭘 버는 법을 한다? 돈 버는 법이죠. 경제과는 돈의 이론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덕기가 경제과에서 사회과학 공부를 해도 상과 가서 돈 버는 이런 걸 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돈 버는 것을 아주 상스럽게 보는 그런 아직 전통적 관념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는 덕기는 몽롱 하나마 제 속다짐이 있는 것이다. 너 알아 하렴 이랬네요. 자, 학을 위해 다시 일본으로 간 덕기는 할아버지 조의관이 위중하다는 전보를 받고 급히 서울로 와서 재산 상속인이 되라는 말을 듣죠, 이제. 자, 할아버지 왜 그런 말씀하셔요? 그깟 재산이 뭡니까? 그런 걱정은 모두 병환 중이니까 신경이 필요하셔서 안 하실 걱정을 하십니다. 얼마 있으면 꼭 일어나실 겁니다. 라고 조부를 안심시키려고 했죠. 자, 덕기 동그라미 조부를 안위시키려고 애셨다. 네 말대로 되었으면 좀 좋겠는만은 다시 일어난데도 나는 뭐다 폐인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따라서 어쨌건 이 네모 금고 열쇠, 지금 따진다면 금고 열쇠는 통장이겠죠 이제. 그죠? 이 통장하고 도장을 맡아라. 비밀번호는 뭐다 이거죠 지금. 자, 그렇게 모든 집안의 재산권을 갖다가 금고 열쇠는 그렇다면 이 집의 재산권의 상징이죠. 재산권의 상징입니다. 어떤 놈이 뭐라든지 소용없다. 이 열쇠 하나를 너에게 맡기려고 이렇게 내가 급히 부른 것이다. 이것만 맡겨놓으면 이제는 나도 마음을 놓고 눈을 감겠다. 그러나 내가 죽기까지는 이 마음대로 이거를 함부로 열어보지 마라. 금고 속에 네 도장까지 있다면 내가 눈 감기 전에 절대 네 손을 써서 안 된다. 이 열쇠는 맡아두었다가 만약에 내가 다시 건강해지면 그때 열쇠 다시 주라 이거죠. 자, 여기서 우리 그 조부의 성격은 나오죠. 재물에 대한 집착은 대단히 강하다라는 그런 성격은 나옵니다. 그 다음 가요. 조부는 수원집까지 내보내고 머리맡의 조그만 손금고를 열라고 하며 열쇠 꾸미기를 꺼내 맡기고 이렇게 일러놓았다. 수원집조차 믿지 않죠? 오직 믿는 사람 누구밖에 없다? 덕기밖에 없다는 얘기죠. 아직 제가 맡을 것이 있겠습니까? 저는 할아버지 병원에만 웬만하시면 곧 다시 갈 텐데요. 그리고 아버지를 제쳐놓고 어떻겠습니까? 덕기로서는 도리로 보아도 그렇지만 공부를 집어치우고 재산을 맡는 살림꾼으로 들어앉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다시 간다고? 못 간다. 다시 못 간다. 잔소리 말고 해! 5번 문제. 상훈과 달리 그의 부친은 무식한 사람이다. 맞죠? 2번. 상훈은 수원집을 경계했다. 맞죠? 덕기는 경제과나 상과를 권하는 상훈의 내심은 모르죠.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3번 정답이고요. 상훈은 아들 덕기를 재산을 확보하려는 도구를 이용하고자 한다. 맞죠? 덕기는 할아버지는 병을 이기고 일어날 경우를 배제하지 않고 얘기합니다. 계속. 정답 3번이었습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밑줄 긋고 빗금 끄세요. 적절하지 않은 안에 동그라미하고 아까 보기 읽었으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확인하지 말아 했죠. 문제 풀 때. 아직 빨리 습관 들어라. 자, 작품 우리가 전체 줄거리나 분위기를 알고 있잖아요. 상훈이 덕기의 아버지로서 권위 획득에 실패했다.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자신을 배제하려는 조의관의 태도에 상훈이 나름대로 방법으로 아들을 앉혀 들어가는 그런 내용인가? 변호사는 덕기가 상훈의 정답이겠죠. 이것이 뭔가 확인합니다. 이제 아니죠. 자기 나름대로 조선사회에서 할 일을 모색한 결과였죠. 3번이네요. 다. 나머지 기역, 니은, 리을, 미음 확인하시고요. 7번 문제 옵니다. 얘나 마찬가지입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빗금 긋고요. 이번에는 적절한 것이네요. 자, 소극적 수용력이 뭔가 볼까요? 3대라는 소설의 흡인력은 미결정하는 난처한 처지를 강인하게 유지하는 소극적 수용력에서 나온다 이거죠. 소극적 수용력이란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인 키츠가 사용한 용어랍니다.
자, 밑줄 꺼볼까? 불명확함과 의문 속에서도 삶의 방향을 모색하며 살아가는 능력이랬죠. 그냥 선택지 안 봐도 이건 누구 얘기구나. 덕기가 뭐 되겠다는 거다? 변호사 되겠다는 거다라고 답이 나오죠. 적절한 것은 그렇게 푸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듯이 적절한 것은 수학처럼 풀어라라고 얘기했죠. 그지? 그 선택 찾지 말고 이미 정답, 수학 문제 그래 풀잖아요. 정답을 미리 뭐다라고 생각하고 난 뒤에 선택지에서 찾는 거죠. 정답 1번입니다. 2번은 계산 지키려는 틀렸죠. 그래서 덕기를 일단 찾는데 1, 2, 3번 속에 답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갑니다. A가 뭐예요? 너 알아서 하렴. 나는 뭐 하지 않겠다, 이제. 관여하지 않겠다죠. 어려운 한자인가, 너희들한테는. 그런데 좀 나옵니다, 이 한자. 오불관언. 나오자. 나는, 오자가 나오자입니다, 나. 아이. 그 다음에 불, 아니 불자죠. 관자가 관계하다죠. 은자는 그냥 한자에서 종결서로 쓰이는 어조사입니다, 그냥. 따라서 나는 뭐 하지 않겠다. 관계하지 않겠다. 노타치하겠다. 일희일비. 한 번 웃고 한 번 눈물을 흘리고. 나머지는 되죠. 동병상련. 자, 넘어갑시다. 9번 문제. B를 보기의 시나리오로 각색합니다. 고려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들이랬죠. 자, 그렇다면 이거는 보기의 B의 특징을 묻는 거야? 보기의 특징을 묻는 거야? 보기 특징 묻죠. 이럴 땐 내가 항상 뭐부터 해라 했노? B나 보기 쪽에 동그라미를 치라 했죠. 자, 시나리오에 동그라미 치든가, 보기 쪽에 동그라미. 자, 이거는 시나리오의 특징을 묻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요. 지금은 안 하지만 너희들은 기억 안 날지 모르겠습니다. 스펀지라는 방송이 있었던 거 기억납니까 혹시? 알아요? 스펀지의 스펀지맨 알아요? 그때 진짜 제가 본 건데요. 국어를 잘하는 애들, 왜 잘하는가를 스펀지 실험했습니다. 그래서 국어 점수 잘 나오는 아이하고 못 나오는 아이의 그 눈에 뭐 특수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얘가 시선을 어디 보느냐를 봤어요. 했더니 시험지를 치는데 못하는 애들은 지문 그냥 막 시선 들어갑니다. 가고 난 뒤에 문제 풀 때도 이래 가더라고. 잘하는 친구입니다. 잘하는 친구는 시선이 어디 봐야 간다. 잘 봐야 된다. 문제를 집중해서 읽어요. 그게 실험 결과였습니다. 그 국어 공부의 힘은 뭐를 잘 이해해야 된다? 문제를 잘 이해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이게. 스펀지에서 실험했어요, 그때. 그게. 따라서 9번 문제 같은 경우 진짜 문제를 잘 이해해야 돼. B를 보기의 시나리오로 바꿨다는 얘기지. 그리고 이 바꾸는 과정에서 고려한 내용인가 아닌가를 묻고 있으니까 이 말은 B의 특징을 묻는 것이 아니라 시나리오 보기의 특징을 묻는다는 얘기지. 맞지? 자, 장면 98, 1번 덕기의 하숙집 나오죠. 덕기가 펼치는 전보, 조부, 위독합니다. 급히 들어오세요. 내용 있죠, 이 말. 그지? 장면 98, 클로즈업 나오네요. 덕기, 놀라서 혼잣말로, 큰일이네. 하면서 오버랩 나오죠. 이까지가 1번 봅니다. OX. O죠? 내면 독백 처리했죠? 맞죠? 자, 그 다음 옵니다. 장면 99 읽어요. 저녁 무렵 하면서 몰래 덕기를 바라본다. 자네는 잠시 나가 있게 소설하고 갔죠? 수원집 나가기 싫은 내색을 비치지만 귀에 대고 엿듣네요. 그죠? 도의관 열쇠 꾸러미를 꺼내 덕기 손에 맡기며 열어보아라. 연다. 왜 그럼 얼마 이금고 아직 그럴까요? 간다 못 간다? 열쇠 꾸러미 클로즈업. 내나 새로운 것들은 없죠? 맞죠? 자, 그러니까 보통 이게 뭐냐면 새로운 것들이 추가되었던가, 그지? 그런 거 중심으로 읽거든요. 자, 2번, 3번, 4번, 5번 봅니다. 괜히 읽었던 느낌이 들 겁니다.
듣기의 성격상 미친 게 하나 있어요. 그죠? 아이씨, 괜히 읽었네 하면서 답이 너무 쉽게 나오는 정답 몇 번? 5번. 어디 X? 기대, 이건 듣기가 아니고 원형이죠. 기대에 부풀지만. X죠? 자, 끝냈습니다. 3회 가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겠네. 자, 첫 번째 작품, 흥보전이죠? 소설입니다. 복이 있는가 보세요. 없죠? 바로 갑시다. 선생님, 흥보전 우리가 아는 건데 왜 굳이 보기를 찾아요? 그래도 모르죠. 맞죠? 보기가 있다, 보기가 만약에 있다는 얘기는 출제자의 관점이 뭐냐를 알 수 있거든요. 아는 소설이라도 보기는 봐야 됩니다. 있다면. 자, 우리는 없으니까 그냥 바로 갑시다. 놀보와 흥보는 형제였으나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놀보가 모든 재산을 차지하고 흥보를 내쫓는다. 가난하지만 마음씨가 좋은 흥보 동그라미 열심히 살고자 노력하나 궁핍하게 생활했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리하면 저를 어쩌하단 말이고 집신 세모하세요. 자식들을 살려내서 깊이 있습니까? 예, 저 건너 부잣집에 가서 얻어오란 얘기죠. 흥보 동그라미 거동보소 밑줄 무슨 문체 흔적? 판소리 문체 흔적이죠. 장자집에 가서 장자님 계시오? 그 누군고? 흥보요? 흥보 어찌 왔노? 장자님 편히 계십니까? 니는 잘 지내나? 아이고 못 지냅니다. 밑줄 집 한 문만 주시면 이게 방문 목적이죠. 집신을 삼아 팔아 자식들 살리기 위해서 했더니 아이고야 이 부자 그리하소 불쌍하다라는 척언지심을 가지고 훌륭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 짚을 갖다가 어떤 것만 주노? 종을 불러서 좋은 짚으로 서너 뭇 갖다 주죠. 아주 인자하고 맞지? 씀씀이가 좋습니다. 한 문만 달라 했는데 서너 뭇 갖다 주지. 흥보 짚을 가지고 건너와서 집신을 삼아 한 죽에 서돈 받고 팔아서 양식을 사서 밥을 지어 처자식과 먹었죠. 밑줄 이리하여도 살 길이 없어. 밑줄 껐지. 자, 흥보 안에 동그라미입니다. 우리 품이나 자, 품 세모. 첫 번째 뭘 삼았다? 집신 삼아서 팔았는데도 결국 가난을 벗어날 수 없었죠. 두 번째 뭘 합니다? 이제 품을 팝니다. 이제 흥보 아내가 품을 팔 때 그 다음 가로 여세요. 용정방아 키질하기 매주가에 술 거르기 소상집에 제복짓기에서 어디까지다? 자 밑에 온 가지로 다하여도까지 가로 닫으세요. 이 부분에서 문체의 성격도 뭐 나옵니까? 빨리. 자, 흥보전은 판소리게 소설이지. 판소리가 소설로 굳은 거 아닙니까? 이까지 되겠지? 그리고 여러분들 고전 소설에 대해서 아는 것, 한글 소설과 한문 소설이 있지. 한글 소설은 대체로 왜 한글 소설이었죠? 혹시 아는 사람 있나? 한글 소설은 예전에 누가 독자층이었다다? 대갓집 여성들 있지. 그래서 효자인 아들이 한글 소설을 구해가지고 엄마 주무실 때 머리맡에서 한글 소설을 읽어드렸어요. 따라서 한글 소설은 대체로 뭐 하기 좋은 문체다? 읽어드리기에 좋은 문체야. 즉 뭐가 있었단 얘기죠? 이거를 무슨 체? 율문체랍니다. 운율이 있는 문체란 얘기야. 이까지 되었어? 자, 방금 판소리지만 율문체가 보였지, 방금 여기서. 사음보 율문체 있잖아. 어쨌거나 뭐뭐하기. 판소리 문체 흔적 남아있잖아, 이거. 그지? 율문체의 흔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이 부분에서, 잘 들어. 이 부분에서
사건의 진행 속도가 느려진다, 빨라진다? 멈춰야겠지, 그냥 아예. 맞죠? 자, 이런 걸 뭐라 해요, 또 문체? 했잖아, 내 이거. 자, 땡땡땡 문체. 확장적 문체. 확장적 문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뭐의 극대화? 장면의 극대화. 다 같은 말입니다. 열거, 과장해가지고 그 장면을 극대화시켜놨지. 그 다음에 작품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이 흥부안에 일 열심히 했어, 안 했어? 열심히 했지? 자, 밑줄 거라. 끼니가 간데없네. 가로 열고 가로 닫은 바로 뒤에 끼니가 간데없네. 밑줄 껐지? 자, 아까 흥부도 집신 삼아 팔았더니 이리 하여도 살 길 없었고 이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끼니가 간데없죠. 문제 출제는 안 돼 있지만은 흥부 부부의 가난은 뭐 때문이야? 그렇다면 이렇게 열심히 하면 뭐 해야 되나? 적어도 이윤이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열심히 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은 당시 사회의 어떤 문제점이다라고 봐도 된다는 얘기죠. 문제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때 본업 김좌수가 흥보를 불러 하는 말이 돈 30냥을 줄 것이니 내가 매를 맞아야 되는데 너 내 대신 뭐 해라? 매를 맞고 매 세모합니다. 세모들 한번 봐봐라. 처음 뭐였죠? 집신, 그 다음 뭐? 품, 그 다음 뭐? 매, 전부 다 뭐 하는 겁니까, 이제? 돈을 벌기 위한 수단들이었죠. 매품팔이 합니다. 그죠? 한이 흥보 생각할 때 30냥을 받아 10냥어치 양식 팔고 단냥어치 반찬 사고 단냥어치 나무 사고 10냥이 남거든? 매 맞고 와서 몸조심을 하리라 하고, 자, 감령으로 가려 할 때 흥부 안에 동그라미 하는 말이 가지 마세요. 부모 혈육을 가지고 매사기란 뭔 말인가? 무슨 뜻이야 이거? 부모 혈육을 가지고 매사기란 뭔 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모님께서 너에게 주신 육체죠. 효경에 나오는 말이죠.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기 때문에 불감 회상이 효지시하라. 몸이며 얼굴이며 머리털이며 다 부모로부터 받아온 것이기 때문에 감히 헐워 상해오되 아니홈이 효의 비로소이다라고 중세국어할 때 아마 배웠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 말이지, 지금. 네 몸뚱아리 부모가 준 건데 어찌 니 그걸 상하게 하느냐라고 만류하는 거죠. 겉으로는 뭐를 내세웠지만, 효를 내세웠지만 속마음은 아마 남편의 안위를 걱정하는 아내의 사랑이겠죠. 오른쪽 갑니다. 하고 아무리 만류하지만 처음부터 뭐 하지 않고 아예 듣지도 아니하고 감령으로 내려가더니 물결 밑줄 뒤에 아니 되는 놈은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고. 논평 같은 거죠? 논평이죠? 요즘 나오는 말이잖아. 아, 요즘 안 쓰지, 이것도. 이거 무슨 법칙? 머피의 법칙이죠? 그지? 아니 되는 놈은 자빠져도 뭐다? 코가 꺼진다, 이거죠? 그지? 머피 법칙입니다. 마침, 나라에서 뭐가 내려왔다? 사면령이 내려서 죄인을 풀어줬죠. 그지? 흥보, 매품도 못 팔고 거저 온다 이랬죠. 흥보 안에, 아이고, 매를 맞고 왔습니까? 안 맞고 왔네. 아이고, 좋소! 라고 얘기하죠. 자, 흥부 안에 하는 말이, 울지 마오, 제발. 자, 이번에 흥부 안에부터 동그라미 쳐. 자, 이제 흥부 안에의 신세 타령이 나옵니다. 우지 마오, 제발 덕분에 우지 마오. 봉제사 자손나서, 되어나서, 금화, 금벌 누가 하며, 가모 되어나서 낭군을 못 살리니 여자 행실이 참혹하고 자식 있고 딸내미도 있는데 그것을 못 챙겨주니까 어미 도리도 못한다는 얘기죠. 내가 이를 어찌할꼬 애고 서른지고 이까지가 자기 신세 한탄이죠. 그 다음 간다.
피눈물이 반죽되던 아황 여왕의 서름이고 작자가 지어내던 우마시의 서름이고 또다시 뭐 나옵니까? 확장적 문체 나오고 있죠? 그지? 비슷한 상황들을 계속 열거 반복 대꾸하고 있잖아요. 장면 극대화시키고 있죠? 우마시의 서름이고 반야산 바위 틈에 숙량자의 서름을 책에 적다 한들 무슨 책에 다 적을 수 그만큼 많다는 얘기죠. 사연이 구구절절 많다는 얘기입니다. 만경창파 구곡수를 어느 말로 다 하고 랄랄랄랄랄랄랄라 이런 서름 저런 서름 다 후려쳐 버려두고 나만 죽자 이거죠. 하며 두 주먹을 불끈 쥐어 가슴을 쾅쾅 뚫으니 흥보 동그라미. 얘도 슬퍼지죠. 울지 마세요. 그런데란 말이 좋을 겁니다. 이제 위로하는데 안현 같은 성인도 안빈낙도 했고 부열이도 재상이 되었고 이윤도 귀하게 되었고 영웅도 원흉이 되었다 이거지. 이 열거된 인물들은 초창기 운은 다 좋았다 불행했다? 불행했던 사람들이 뒤에 해피엔딩 했다라는 그 기납적 사례죠. 그런 사례들을 열거하고 난 뒤에 어찌하니 거룩한가 따라서 믿죠. 우리도 마음만 옳게 먹고 되는 때를 기다려보자라는 긍정적인 전망으로 바꾸고 있죠. 1번 문제. 가는 모두 인물의 감정 변화를 통해 가글은 인물의 감정 변화를 통해 삶에 대한 태도를 짐작한다. OX. 감정 변화, 태도 변화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누구? 흥보 있었죠? 2번 가의 동그라미 합니다. 2번 가는 부정적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 인물의 성향 맞죠? 3번 옵니다. 위로의 과정을 구호로 직접 제시한 건 누굽니까? 아까 방금 흥부가 위로했죠. 가인데요. 가와 달리 하니까 틀렸죠. 맞지? 흥부 아내도 흥부를 위로했잖아요. 그죠? 그 흥부 아내가 오니까 흥부도 위로하죠. 그걸 전부 다 뭐로? 대화로 제시했습니다. 그죠? 따라서 달리란 말은 우리 나는 안 읽었지만 틀렸네요. 나의 대화 없습니다. 4번 옵니다. 가는 타인의 도움을 받아 누구 도움 받았습니까? 처음에 장자 집에 가서 부자한테 짚을 얻었죠. 맞고요. 5번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 마지막입니다. 그죠? 나열해서 기대감 드러내었습니다. 정답 3번. 2번 문제 적절한 것입니다. 장자는 흥보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 정답이네요. 2번 왔습니다. 뭐 틀렸습니까? 아쉬워하며. 3번 뭐 틀렸습니까? 흥보는 아내가 가족을 위해 다양한 일을 하여 품을 팔았제. 그동안 별다른 일을 구하지 못했다. 아니죠? 여러가지 일했습니다. 얘도 4번 김좌수는 흥보 아내가 품을 팔아도 생활하는 것이 안쓰러워서 모르죠. 이거는 지 매맞는 거 대신 맞아달라 했습니다. 그냥. 자 1번 넘어갑니다. 3번 문제. 가 부분의 A를 보기로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의 A와 보기. 자, 1번. A에는 관용적 표현이 있다. OX 일단. 아까 했잖아. 되는 놈은, 아니 되는 놈은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라는 관용적 표현 썼죠? 관용적 표현이 아까 내 뭐라 했노? 속담, 한자성어, 그리고 뭐다? 관용어구가 관용적 표현이라고 했죠. 2번 A의 홍보는 김좌수 대신에 매를 받기로 약속했다. 맞죠? 3번 A는 죄인의 사면을 몇 번만에 실패했다. 맞죠? 4번 흥보가 매를 맞지 않은 이유를 간단하게 표현했죠. 왜? 나라에서 사가 내려 죄인을 방송하다. 맞습니까? 그 다음 A는 보기 흥보는 가난한 형편. 자 모르겠네. 자 보기 보자. 바울이 떨렁 사령 예의 야단났지. 흥보가 산문간에 들어서 가만히 굽어보니 죄인이 볼기를 맞는데
흥부 마음에는 그 사람도 돈 벌러 온 줄 알고, 당시 진짜 많이 오는 모양이네. 저 사람들은 먼저 와서 돈 수백냥 번다. 부럽죠? 나도 그래서 볼기 좀 까고 엎어져 볼까 하면서 먼저 뭐하고 볼기를 까고 산문간에가 엎드렸죠? 해학성 OX. 빨리 이 부분. 해학이지. 지시도 안 했잖아. 엉덩이 까라 소리도 안 했는데 지 혼자 엉덩이 까고 지금 털어놓았지. 맞죠? 해학적입니다. 행동의 희화화. 해라 이거 볼기를 까고 산문간에 엎드렸다. 행동의 희화화를 통한 해학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뭐랍니까? 아이고야 이 군대가 이 병령 생기고 난 이후에 처음 본다는 얘기지. 맞지? 볼기 전 보는 놈이 생겼구나. 처음 부르지도 않았는데 먼저 까고 들은 놈 처음 봤다는 얘기죠. 해학이란 얘기입니다. 이게 사령적의 뜻밖에 흥보를 아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했더니 박세원! 흥보의 신분은 뭡니까? 양반이죠. 몰락한 양반이란 얘기죠. 박세원 아니시오. 아래 맞췄구만 그려. 당신 골았소 이랍니다. 골다니 계란이 골지 사람이 골라. 어느 유희죠? 동음 이의어를 통한 언어 유희, 또 해학성이죠. 아까는 행동의 희화를 통한 해학성입니다. 됐습니까? 이번에는 언어 유희를 통한 해학성이죠. 왜 언어 유희고? 당신 고라소라는 것은 당신이 골탕 먹었다는 얘기고 이미 먼저 와서 맞은 놈이 있다는 얘기죠. 아까 그게. 그 다음에 계란이 골마 터진 거지 이거는. 맞죠? 계란이 부패해서 골마 터졌다는 얘기고 당신이 골마 터졌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당신 골탕 먹었다. 했더니 계란이 곰지 내가 곰나 이라고 했어요. 박세원 대신이라고 어떤 사람이 와서 곤장 10대 맞고 벌써 돈 30냥 받아가지고 벌써 튀었다는 얘기죠. 흥보가 기가 막혀. 그놈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키가 9척이요. 방울눈에 기운이 졌을 때다. 했더니 허허 그 전밤에 우리 마누라가 밤새도록 울더니만 옆집 꾀수애비란 놈이 알고 얘가 먼저 낚고챘다는 얘기제. 자 그런 얘기입니다. 1번 보기는 어느 유희를 활용했다. 맞죠? 2번 보기의 박흥보는 박세원 대신에 매를 맞기를 억색했다. 틀렸죠? 그래서 2번이 되고요. 3번 꾀수애비의 계략으로 매품팔이 실패했고요. 대화와 서술을 통해서 상세하게 표현했고요. 맞죠? 당시 이것도 서로 새치기 할 정도로 민중 형편이 안 좋았다. 4번 문제 갑니다.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대조적 의미의 시어를 사용하여 주제를 구현하고 있다. 이거 모르네요. 자, 나 작품 봅시다. 박제3의 흥부부상. 많이 나오는 작품입니다. 흥부부부 동그라미 납니다. 가난의 전형 쓰세요. 가난의 전형적 인물입니다. 흥부부부가 박덩어리를 사이에 두고 가르기 전에 건넨 웃음살 세모. 헤아려 보라 명령법. 웃음살을 한번 헤아려 보라. 헤아려 보다가 무슨 뜻입니까? 헤아리다. 하나 둘 셋 넷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곰곰 깊게 한번 생각해 보아라 이 말입니다. 했더니 자 금 역삼각형, 황금 벼이삭 역삼각형이죠. 이것이 문제리 이랬죠. 표현법은요. 이것이 문제가 아니다제 서리법이죠. 웃음의 물살 세모입니다. 그것이 확실히 여기서 문제다가 무슨 뜻입니까? 트러블로? 문제다. 무슨 뜻이죠? 트러블? 중요하다. 그지? 이것이 참 중요한 문제다 이거죠.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흥부, 자 이까지가 장면 1인데요. 그죠? 이까지가 1년이었죠. 하면서 흥부부가 박덕이를 사이에 두고 물질적인 만족을 추구한 것은 아니다는 얘기죠.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겠냐? 뭐가 중요하다? 그들이 함께 웃었던 웃음살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런 거 어때? 웃음살이라고 만약에 살 같은 밑줄 꺼놓고 이 살과 동일한 의미로 쓰인 것은 1번 삼겹살. 물살 할 때 그 물살이죠. 그지? 자, 그래서 웃음살, 물살 할 때 살, 요 살은 자, 일단 여기서는 그것이 확실히 문제다. 아, 단정적 어조 있죠. 다 했습니다. 그 다음 이와 유사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 서정주 무덤을 보며. 자, 이거는 시다. 이거는 수필이고, 김소운의 가난한 날의 행복. 이런 작품들이 있어요. 전부 다 뭐냐면은, 물질하고, 아, 하나 더 있네. 소설에서는 현진건의 빈초. 아, 물질, 정신. 가난이라는 물질적 궁핍을 뭐로 극복하는 경우 전부 다 정신적 사랑으로 극복하는 주제를 갖고 있는 작품들입니다. 이 작품도 그러니까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부간의 정신적 사랑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오른쪽입니다. 그랬더니 없는 떡방아 소리도 있는 듯이 드러내고, 맞죠? 그 다음에 손발 다른 처지끼리 같이 웃어주던 거울 면들아 이거죠. 따라서 서로 뭐다? 거울을 보는 듯이 똑같은 얘기죠. 서로 일심동체란 얘기입니다. 이 작품 몇 번씩 다 봤죠? 한 번씩. 손발 다른 처지끼리 같이 웃어 비추던 거울 면들아 서로에 대한 이해, 배려 이런 것들로 일심동체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하니까 없는 물질적인 것도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없는 떡방어 소리도 있는 듯이 드러내고 웃다가 서로 불쌍해서 서로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죠. 여기서 구설은 눈물이죠. 서로 불쌍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자성은 뭐죠? 동병상련이네요. 그죠? 서로 불쌍해서 동병상련했는데 그런데 서로 얼굴에 비친 눈물을 보았죠. 했더니 서로 뭘 보았다? 부끄럽다는 얘기죠. 눈물 흘리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한테 보여주기 싫잖아요, 지금요. 그런 얘기, 그쵸? 그러다가 금시 저절로 서로 있는 눈물까지를 보여주기 싫어서, 그래서 뭐합니까? 또 웃는 거죠, 또? 그래서 소설아처 보누서 물살을 지었다고 한번 생각해보라. 그것이 확실히 중요한 것이다. 이라고 있죠. 자, 1번 문제 갑니다. 정답 3번 확실하죠? 1번 문제 1. 감정 변화를 통해 삶에 대한 인물의 태도다. 랄랄랄랄랄라 넘어갑니다. 그냥. 자, 4번 문제입니다.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대조적 의미를 사용했죠. 세모하고 역삼각형이었어요. 서류적 표현이 있었고요. 반전적 표현이 있으나 뭐는 없다? 극복 의지 X.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아니고 그냥 낙천적이죠. 4번 독자에게 말을 건넵니다. 뭐뭐 하여 보라. 그죠? 명령법 썼습니다. 5번 문제 1번 미쳤죠? 됐습니까? 자, 6에서 9번 재시문 하겠습니다. 자, 작품 첫 번째 이청준의 뭡니까? 서편제네요. 자, 갑시다. 예전에 이거 서편제 영화가 먼저 인기를 얻었죠. 영화가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서편제 누가 썼나 했더니 임윤택 감독 뭐 이랬었는데. 자, 서편제는 본래 이청준의 소설입니다. 이청준의 소설을 나글로 각색했는데 내용이 많이 달라요. 자, 서편제라는 작품입니다. 서편제가 무슨 뜻이지 혹시 아나? 서편제가 뭔 줄 아는 사람?
서편제라는 말은 뭐의 반대말이다? 동편제의 반대말이에요. 우리나라에 뭐를 중간으로 하여? 섬진강을 중간으로 하여 왼쪽 걸 뭐라고요? 왼쪽의 판소리를 서편제라고 오른쪽의 판소리를 동편제라 합니다. 됐니? 서편제에 만약에 우리가 아리랑을 본다면은 서편제 대표가 진도 아리랑이고요. 동편제 대표가 밀양 아리랑이겠지. 날 좀 보소. 날 아리랑 쓰리 이런 식의 서편제, 동편제 판소리의 종류예요. 그래서 서편제는 지금 남도 지역, 그래서 서편제라는 말은 남도 지역의 소리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냥 됐어요? 자, 갑시다. 이청준의 서편제 보기는 없습니다. 소리꾼 일행은 그날도 자 네모치라 어느 낯선 고리 산길 배경이에요. 지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따라 산에 동그라미 또 길을 걸으면서까지 그 극성스러운 소리를 쉬지 못하고 있었다. 산에는 소리꾼이란 얘기죠? 길 걸으면서까지 산에는 뭐 한다는 얘기니? 아오리랑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죠? 길 걸으면서 간다는 얘기입니다. 길 걸으면서까지 극성스러운 소리를 쉬지 못하고 있었다. 이 산의 소리는 운명처럼 붙어 다니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 문장. 시험시험 소리를 뿌리며 산길을 지나가던 일행이 이었고 한 산마루길의 고갯길을 올라서자 산에는 이제 거기다가 아주 자리를 잡고 주저앉아서 해판 잡기로 다시 판소리를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 배경이 나오네요. 가을산은 붉게 불타고 골짜기는 뽀얗게 멀어져 있었다. 이 붉은 불탐이 뭐하고 연결되고 소리가 한이 섞인 소리하고 연결된다는 얘기죠. 그 산과 골짜기에도 깊은 한이 솟아오르듯 오래오래 소리를 계속했다. 그러나 그는 마침내 자기 소리에 힘이 지쳐난 듯 길가 가랑잎 위로 슬그머니 몸을 눕히더니 그 길로 그만 잠이 드는 듯 기척이 이내 조용해졌다. 이까지는 누구 묘사다? 소리하던 사내 묘사죠. 그 다음 그런데 녀석 동그라미 그날따라 사내의 길고 오랜 소리로 하여 사지가 더욱 나른하게 힘이 빠져 있었다. 사내의 노랫가락을 들을수록 너무나 망연자실할 정도였고 절망스러웠다는 얘기죠. 망연, 정신줄을 놓는다는 뜻입니다. 닫아들 듯한 한숨으로 제풀에 공연히 몸이 떨려올 지경이었다. 소리에 대한 녀석의 반응입니다. 지금 그 반응을 가지고 녀석은 이제 더 이상 견디고 있을 수가 없었다. 까닭없이 가슴에 북받쳐 오르고 있는 그 기이한 서러움이 녀석을 더 참을 수 없게 했다. 시점 뭐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다시 갑니다. 녀석 쪽 다시 갑니다. 녀석에 해당하는 첫 번째 장면, 녀석의 심리는 절망이죠. 두 번째에서는 녀석은 서러움을 참을 수 없었죠, 이제. 그래서 그 다음 문장, 녀석은 행동이 나오죠, 이제. 슬그머니 털고 일어나. 잠잠해진 사내의 주위. 사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잠을 자는 듯 이래 조용해졌다 했죠. 사내의 주위를 조심조심 몇 차례나 맴돌았다. 이청준 소설이 어렵대, 너희들. 이청준 소설 뭐 알고 있는데, 너희들? 광장이란 작품, 병신과 머저리란 작품, 매자비, 이청준 소설 정말 많아요. 줄. 소설이 상당히 지적인 문체로 글에 쓰고 있어요. 소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번 봅시다, 계속. 하지만 사내는 그때 실상 잠이 든 것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녀석이 마침내 계집아이조차 모르게, 갑자기 계집아이가 나오죠, 또. 조차 모르게 네모치라 커다란 돌멩이 하나,
잠자는 듯한 사내 곁으로 몰래 가지. 뭘 들고? 돌멩이 하나를 들고. 뭐 하는 장면이고 이거? 가슴에 안고 가만가만 사내의 뒤쪽으로 다가서 갔을 때였다. 그리고는 얘는 지금 녀석은 상당히 겁에 질려있죠. 뭐를 행동으로 하기 전이죠 지금요. 제 겁에 제가 질려 어찌할 줄 모르고 한참 동안에나 그냥 몸을 떨고 서 있을 때였다. 자, 이런 장면이라면 여러분들 우리가 앞부분을 없어서 잘은 모르겠는데 이 녀석이라는 친구는 사내의 소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했죠. 맞지? 그래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고 뭔가가 그래서 얘는 털고 일어서는데 조심조심 슬그머니 갑니다. 그죠? 하면서 뭘 들고 간다? 돌멩이를 들고 가네. 그 다음 장면 뭐 나오노 보통? 돌멩이를 들고 가면서 뭔가 상당히 떨고 있습니다. 찍어야 되죠. 그죠? 장면상 이 장면의 상황상 분명히 이거는 살해하러 가는 거죠. 그 다음 갑니다. 이유를 모릅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지금요. 뭔가 소리하고 관련되네요. 지금요. 자, 어찌할 줄 모르고 한참 동안이나 그냥 몸을 떨고 서 있습니다. 죽이지는 못하고. 녀석은 그때 차라리 사내가 잠을 깨고 일어나서 그의 행동거지를 들켜버리게라도 되었으면 싶던 참이었는데 맞죠? 죽이지는 못하고 자기가 들켰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사내가 정말로 천천히 머리를 비틀어 뒤에서 녀석을 돌아보았다. 뭘 들고 있는 거? 돌멩이를 이런 큰 돌멩이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가슴에 쥐고가 아니고 가슴에 안고였거든요. 그지? 이 정도 돌멩이지? 해가지고 그냥 탁 내리겠지, 그지? 일하고 있는 것을 봤다는 얘기죠. 누가 봐도 이거는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사내 뭐랍니까? 왜 그러고 있는 거냐? 그는 무엇인가 기다리다 못한 사람처럼 조금은 짜증이 섞인 듯한 목소리로 녀석을 슬쩍 나무랐다. 자, 이 소리하던 사내는 어떤 사람이고 평범한 사람 아닌 거 그렇죠? 이미 뭐를 초월한 사람이고 삶과 죽음 이런 거 관계없는 사람 그렇죠 지금요. 아까 소리가 뭐를 다 묻혔다 했습니까 아까? 가을산은 붉게 불타고 골짜기는 뽀얗게 멀어져 있었다. 거기에 깊은 한이 솟아오르듯 오래오래 소리를 계속했다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소리에 뭐를 실어내려면 한을 실어내려면 소리 하나에 여러분들 혹시 압니까? 예전에 판소리 명창들 그 득음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계곡가 가가지고 이 돌로 바위를 치면서 소리를 익히려고 하는데 돌이 다 닳아 없어질 정도로 한답니다. 판소리도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요. 서양은 7음계 아닙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 국악은 5음계죠. 궁상각치음. 이게 한 옥타브라고 본다라면은 판소리꾼은요. 3옥타브가 왔다 갔다 한답니다. 이거 인간이 내는 소리가 아니죠. 맞지? 여러분들 뭐 요즘 뭐 많죠. 요즘 뭐 가요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지? 하는 거 그런 거 보면서 정말 봤을 때 노래 듣다가 가수들 노래 부르는 거 듣다가 울컥한 적 없나? 노래 듣다가 와 눈물이 좀 나고 그만큼 노래 또한 사람의 심금을 울릴 때가 있잖아요. 만약에 정말 득음을 하고 한이 정말 내지른 소리를 내지른다면 그런 사람은 정말 득음한 명창이지. 과연 그렇게 한을 내지르는 소리를 할 정도라면 그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과연 이 사내는 자기를 죽이러 온 것 뻔히 알면서도 아주 담담하죠 지금요. 아마 그래서 이러한 한이 묻어나는 소리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실제 나그런 서편제라는 영화거든요. 여기 나오는 소리꾼은 여자입니다. 여자가 봉사로 나와요. 실제 영화 속 장면인데요. 이 딸내미를 소리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가 약을 먹입니다. 계속 도약을. 눈을 일부러 뭐하게 한다? 멀게 해요. 그래야지 소리가 나온다 이거예요.
이청준은요, 방금 제가 몇 개의 소설들을 얘기했는데요. 매잡이라는 소설이 있고, 줄이라는 소설이 있고, 서편제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소설 세 개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예술적 장인 정신을 그려내고 있는 소설들이에요. 이것도 예술적 장인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내가 좀 대충 평범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한이 성화된 소리를 하기까지에 이 사람의 삶의 우유곡절 어땠을까가 한번 상상이 됩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뿐이었다. 그는 더 이상 녀석을 나무라려고 들지도 않았고 돌멩이 사연을 묻지도 않았다. 왜 들고 있냐 묻는다는 얘기죠. 그는 그저 그 조용한 한마디뿐 여성의 마음속을 유인을 하듯 다시 고개를 돌려 한번 찍어봐라 이거네요. 잠이 든 신용이 되고 말았다. 정말로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작가는 처음부터 녀석의 마음속을 알고 있었으면 틀림없어 보였다. 여기서 작자는 누구죠 이제? 사내죠. 그지? 한데도 그는 무슨 생각으로 그토록 아무것도 모르는 채 해줄 수 있었는지. 그 점은 열고 닫아라. 이날 이때까지도 해답을 풀어낼 수 없는 기이한 수수께끼였다. 뭐와 뭐가 달라요? 서술시와 사건시가 다르지. 맞지? 서술시는 지금이고 사건시는 지금 과거지. 맞죠? 그러니까 지금 이날 이때까지도 하는 걸로 미뤄봐서 현재 쓰는 게 서술 시점이고 이 일이 있은 게 바로 과거 시점이란 얘기죠. 녀석이 사내의 곁을 떠난 것은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겼던 바로 그날 오후의 일이었다. 사내는 끝내 녀석을 모른 채 했고 녀석은 더 이상 자신을 견디고 서 있을 수가 없었다. 그는 마침내 끌어안은 돌멩이를 버리고 나서 소변 보러 가듯 서적서적 뭔가 의태어 걷는데요. 어떻게 사라지는 모습 같나? 빨리가 아니면은 시나보로 그러니까 천천히겠나? 그렇죠. 느릿느릿이겠죠. 느릿느릿 산길 가 숲속으로 들어가 그 길로 영영 두 사람 앞에서 모습을 감춰버리고 만 것이었다. 숲속을 멀리 빠져나와 두 사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되었을 때 그를 부르며 찾아 헤매는 듯한 헤매는이 아니고 헤매는 듯한 이제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내의 소리가 골짜기를 아득히 메아리 쳐오고 있었지만 녀석은 점점 왜 소리가 멀어지는 방향으로 갔습니까? 이 사람하고 더 이상 만나기 싫다는 얘기겠죠.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녀석에겐 아직도 그 골짜기를 길게 메아리 쳐오던 사내의 마지막 소리를 피해 갈 곳은 아무데도 없었다. 평생 이 사내 곁에 없었지. 그렇지만 이 사내의 소리가 계속 자기를 뭐했다? 쫓아다녔다는 얘기죠. 이해는 안 되겠지만 아마 소리에 대한 어떤 집착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얘기죠.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사내를 뭐 하려고 했고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그 소리를 벗어나려고 도망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리는 자기를 운명처럼 자기를 붙들어내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렇다는 얘기죠. 그날 이후로 그는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소리를 만나게 하면 그때의 그 산의 소리를 다시 듣고는 했다 이랬네요. 자, 여기까지 가학을 읽었습니다. 자, 6번 문제 모르겠고요. 7번 문제. 가의 녀석에게 소리가 갖는 의미를 자, 녀석에게 소리입니다. 1번 OX. O죠? 2번 O죠? 3번 정답이죠? 자신을 찾는 산에 애타는 그리움이다. 4번 삶의 과정에서 쌓게 되는 한과 예술적 성화다. 자신의 삶을 지배하고 지탱하는 힘인 동시에 숙명에 해당한다. 8번 문제 갑니다. 가에서 사내는 주마가편의 태도로 녀석을 자극하고 있다. 녀석 자극했나? 자극하지 않나? 그냥 내버려뒀지. 주마가편 뜻을 모른다 하더라도 답은 아니지. 주마가편이 달릴 주자, 말 맞자, 달리는 말 위에서 채찍을 가하다 이 말입니다. 편자가 채찍이거든요. 교편을 잡다. 가르치는 채찍을 잡다 이 말이거든요. 교편을 잡다. 그 다음 달리는 말에서 채찍을 가하면은
이 말은 가속도가 붙겠지. 그래서 잘하라고 계속 뭐하다 독려하는 겁니다. 이게 주말가편. 채찍질한다. 2번 가에서 녀석은 황당무계한 사내행동에 당하고 있다. 황당무계가 뭡니까? 황당무계하다. 어처구니 없다. 뭐 토군이 없다. 그지? 당황했나? 그죠? 당황했다는 정문 없죠? 맞죠? 3번, 4번, 5번. 5번 봅니다. 가의 녀석은 일사천리로 길을 떠나고 있다. 틀렸습니다. 사람한테 붙이는 말이 아니죠.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하는 거죠. 자, 뭐 이런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별로 그렇네요, 문제가. 자, 그 다음 기억, 니은, 디귿도 이 문제입니까? 그렇죠. 기억 봅시다. 그날따라 사내는 소리를 쉬지 못하고 있었다. 1번 O야, X야? 왜요? 소리를 쉬지 못하고 있죠. 지 의지하고 관계없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주체의 의지를 부각하고 있다. 정답 1번이네. 의지와 관계없이 어쩔 수 없는 운명이죠, 이것도. 니은. 자, 현재 시점에서, 이건 아까 했네요, 그죠? 디귿. 거부와 단절의 질의 행동으로 표현했다. 넘어갑시다. 자, 각색된 서편제라는 작품 봅시다. 장면 47, 영화입니다. 폐가 움막. 움막 밖에 불만스러운 동호와 안에서 소리하는 송화의 모습이 보인다. 이랬죠. 자, 폐가 움막입니다. 송화. 또 한귀신이 울고 난다. 뭔가 했다는 얘기죠. 그에 대해서 계속 동호는 불만스러워합니다. 소리에 대해서. 잠깐 아까 6번 문제. 사내는 유봉하고 대응을 시켜놨네요. 그죠? 녀석은 동호로 대응시켜놨고 계집아이가 얼핏 나왔었지 아까. 계집아이 뭐 모르게 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송화로 대체되어 있네요. 그죠? 자, 불만스럽네 동호가. 송화. 송화. 유봉. 상청을 울릴 적에 유봉은 뭐란 얘기죠? 북치는 사람이죠. 유봉의 모습. 창이라도 찌를 듯이 무섭게 내질러야지. 뭐합니까 이제? 가르치고 있죠. 소리를 잘못했다는 얘기죠. 그렇게 힘없이 하면 그게 소리냐? 넋두리지. 거기다가 몸은 또 왜 그렇게 털어? 하면서 올바른 소리 내게끔 뭐합니까? 아까 주마 가편하고 있죠. 그 채찍질하고 있는 거죠. 소리 기운이 없으니 비틀기라도 지었다야지 하면서 동호는 지금 뭐가 많다 지금 계속? 불만이 많지. 하니까 누구에 대한 불만이고? 유봉에 대한 불만이 있죠. 뭐요? 허구한 날 죽으로 먹이 놓고 뭔 힘이 있다고 소리 나오겠어? 이라고 있죠. 가난한데 뭔 소리는? 이놈이 뭐란다고 떠들어. 주동아리 닥쳐 이놈아. 자, 다른 귀신이 아니다부터 다시 시작해. 나는 질러 랄랄랄라 이랍니다. 자, 동호. 동호와 송화의 관계가 나오죠. 누님 나옵니다. 서로 남매죠. 이런 소리로는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요. 괜히 쓸데없는 짓 하다가 골병 들지 말고 소리를 관두란 얘기죠. 자, 이거 중요하겠네, 그죠? 이런 소리로는 먹기 살기 힘든 세상이요. 네모치야지. 이 지문 제일 위에 있었어요. 이런 소리, 자, 그렇다면 이미 세상은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변했다는 얘기죠. 이청준 소설에 이거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예전에도. 매잡이라는 것도 지금 없어진 거죠. 줄 타는 사람들도 지금 없어진 직업 아닙니까? 그래서 사라져가는 어떤 전통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시대가 이미 근대화되었고, 이런 것들은 이미 과거에 한물 간 거란 얘기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판소리로는 이제 살기가 힘들다라는 동호의 불만입니다. 동호는 성격이 뭡니까? 상당히 현실주의자죠? 그까지 소리하면 쌀이 나와, 밥이 나와.
밖으로 뛰쳐나. 뭐야, 이놈아? 쌀 나오고 밥 나와야 소리 하나, 이거죠? 자, 이제, 동호의 가치관과 유봉의 가치관이 대립하죠. 물질과 정신이죠. 맞죠? 예술적 가치를 돈보다 더 우선시하는 게 바로 누구다? 유봉이 되는 거죠. 그렇게 가치관이 대립을 한번 봅니다. 이놈아, 지 소리에 지가 미쳐가지고 득음을 하면 부귀공명보다도 좋고, 이놈아, 북채로 동화를 친다. 내가 뭐 틀린 말 해서? 아, 유봉이 앱이네요. 그죠? 콩가루 집안이네요. 그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딸이지, 지금. 아버지는 딸한테 뭘 가르치고? 소리를 가르치고. 아들은 지금 이런 상황이 너무너무 싫죠? 현실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니미를 왜 때려? 뭐야, 이 철의 배만 이러고 자식! 마구 팬다. 이따위 강변을 하면 그만 아니여! 니미를 가방 들고 뛰쳐나갑니다, 이제. 고목 아래, 동호 뛰어오고, 송아가 동호를 잡는다. 동생아, 동호야! 동호야, 너, 두님도 이 집에 떠! 그게 사는 길이여! 동호야! 동호야! 됐죠? 자. 6번 문제.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는 갈등의 원인이 뭔지 잘 안 드러났죠. 그자. 근데 나는 아까 뭡니까? 물질과 정신의 문제였죠? 1번 맞네요. 2번. 가에서는 계집아이가 그냥 한 번 딱 언급되었죠. 나는 계집아이는 바로 누굽니까? 송화죠? 그런데 송화가 누구를 잡으러 왔지만은 동호 보고 가지 말라고는 했지만은 아버지하고 동호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진 않았죠. 정답이네요. 동호와 유봉의 외적 갈등만을 대상에 형성했고, 자, 4번, 5번 알려도 되죠? 8번, 3번 갑시다. 유봉은 분기 충천하여 동호에게 팼죠? 맞네요. 분한 마음이 하늘을 찔렀다는 얘기입니다. 송화는 동호가 떠나는 상황을 잡으려고 했죠? 수습한 건 안 했네요. 다 했습니까? 여기서 마치자, 요거는요. 자, 언내하는 친구들은 남고, 마칩시다.